넘어가려고. 후보 이야기 더 하려고 했는데요. 아 그래? 매부쇼에 나왔던 이야기. 아 좋아요. 네, 좀더 이거 해야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부쇼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그 최욱 앵커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대답했던 부분, 내가 투옥됐을 때 사건인 건 아시죠? 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아주 고도의 악질적인 성폭행 사건은 아니었다. 물론 잘못은 했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했지만 일단 악질적인 건 아니었고, 물론 내가 가해자도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서팔 문제다. 왜냐하면 그 구속된 날에 노래방에 갔다가 이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좀 논란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분의 그 조국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좀 저는 야 진짜 같은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느끼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나? 해석이 라는, 다르다.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아니 지금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나서 그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도 피해를 겪고 계신 상황인데 지금 본인 섭섭하다 얘기할 때입니까? 아니 그 당의 대표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일이 원래는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고 발생했으면은 피해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무능함만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더 큰 피해를 지금 당한 이런 상황인데 그걸 방송 나와가지고 해명한답시고 내가 섭섭하다. 내가 구속돼서 들어가는 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은 이 상황의 심각성과 문제를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구나. 과거에 검찰 개혁을 실패한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개혁팔이를 하듯이 저 문제에 대한 접근법도 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좀 국민들의 이 인식과는 너무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사는 분이구나. 근데 무슨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조국 대표가 이제 정면 승부를 선택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안에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섭할 문제라고까지 하는 걸 보면서는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렇게 섭섭하면 오히려 더 강력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섭섭하면 표현이 잘 안 되신 것 같고. 저는 아시다시피 이런 2차 가해,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건 명백한 정무적 실패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왜 이 프로세스가 망가졌는지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동안 이제 소위 민주 진영에서도 특히 그 조국 대표와 그를 둘러싸이는 분들이 이런 성비 논란에서 굉장히 야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회색 영역, 논쟁의 여지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근데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왜 자신들의 일에만 그렇게 맥락적 이해를 요구하고 있는지 좀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하나만 덧붙이면 이건 좀 다른 시각인데 최욱 씨가 그동안의 진행자들 중에서 가장 비판을 세게 했던 분이 김현정 앵커입니다. 저도 김현정 앵커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을 앉혀놓고는 그 사람한테 해명만 들어줄 뿐 재질문을 하지 않아서 기계적 균형을 가장한 기만적 중립 아니냐라는 비판을 저도 했고 최욱 MC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국 후보를 앉혀놓고서는요 최욱 앵커 얼굴에서 김현정 씨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국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만 주면서 재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의 의도를 말하지는 않지만 우회 지원을 하는 식으로 사실상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세탁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도 전 이건 또 지적해야 될 문제 아니냐. 최소한 본인이 언론인으로서 그동안에 김현정 씨 비판하고 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한다면 조국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도 좀 밝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그 조국 후보에게 도움이 됐어요? 잘 모르겠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봐야지 그거는. 네. 더 이렇게 뭔가 조국 후보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진실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야 조국 후보한테 아니 저런 답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힐링 캠프 자리를 그냥 준 것 같다. 힐링 캠프를 보는 것과 같죠 사실상. 근데 그런 식의 인터뷰는 별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파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별로 이게 효과는 없었던 것 같은. 오히려 지금 이거를 보고 우리 다른 방송 나가잖아요. 다 까고 있어. 이게 뭐냐 그건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실패한 거지. 실패한 거지만 실패한 거지. 그 행동을 놓고 보면 그건 언론의 관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되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그 대기업과 동시간대긴 하네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오시지? 오늘 진짜? 와. 섭리를 한몫했지. 와. 예. 세븐사우전이에요. 근데 와. 오신 김에 좋아요 한 번씩 좀 야, 염치불구하고 제가 훌륭하십니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윤기랑 같이 구독까지는 방송하는 아니더라도 좋아요만큼은 좀 시원하게 한번 나는 눌러주시면. 까먹거든 그걸들. 네. 난 근데 조금 이거 있잖아요. 제가 오히려 섭할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네. 마음은 이해가 되거든. 내가 그때 구속된 그치. 날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 구속됐는데 예. 인간적으로 구속되고 난 다음에 당원들 아니 당직자들이 모여서 술을 마실 수 있어. 노래방 가서 난 그 좀 그 문화는 존중하지만 사람이 꽃보다 별로거든. 아름다워 이런 거 부르셨을 난 건데. 그 모르겠는데. 이제 취향이니까 각자가 각자가 취향이지만 다를 수 나는 있죠. 별로야. 저도 내가, 별로예요. 나는 별로인 것 네, 같아. 네. 근데 거기서 그렇다면 당 대표가 그렇게 구속된 날에 이렇게 모임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문제가 됐다는 것은 사실 관리 측면에서 또 능력으로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맞고,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고, 더 네네네. 심각한 문제는 아니 그 성비위 성범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조국 후보한테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에요. 정무적으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비위 사건이 나온 이후에 조국 혁신당에서 피해자들을 대우했던 그 당의 문제를 지금 우리는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의 성범죄를 갖다가 조국 후보한테 뒤집어 씌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저 별개의 문제인데 이거 갖다가 여기서 사팔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논계를 펼쳤다는 게 논리를 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기분 되죠. 나쁘고 섭하면 그만큼의 조치를 다른 취하시면 문제지. 됐을 다른 거 아니야. 문제지, 근데 그거는. 또 네. 그만큼의 섭섭하면 알아서 푸시고 그거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이제 네. 원고대로 해볼까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또 평택으로 다시 갑니다. 가야죠. 원고대 평택으로 다시 갑니다. 예. 원고대로 가도 왜냐하면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일단 좀 앞서고 있다. 그런데 격차가 줄고 있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네 개가 합해져 있군요.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요거 보면 김용남 31, 유이동 17, 조국 27%. 그리고 매트릭스 저거는 아마 조선일보가 의뢰한 것 같습니다. 김용남 25, 유이동 20, 조국 26. 여기선 조국 후보가 더 많이 나왔고요. 뉴시스가 의뢰했고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했습니다. 김용남 25.5%, 유이동 22.4, 조국 29.3. 요것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국갤럽 보면요. 김용남 30, 유이동 21, 조국 23. 이렇게 좀 갈리네요. 많이 붙었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저거는 이석현. 이제 뭐 구도적으로는 유이동 후보, 보수 후보가 너무 안 나와서 생기는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진영 쪽 분들이 일종의 소신 투표가 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유이동 후보가 더 올라온다면 어느 쪽 한쪽을 밀어줘서 이 판을 정리하겠다는 생각들을 하시겠죠. 근데 이게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하나의 틀일 텐데 저는 저걸 보면서 조국 후보나 김용남 후보나 특히 조국 후보가 잘 안 빠져요. 강고하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조국 후보 잘 안 빠져. 김용남 그쵸. 후보는?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근데 양쪽 김용남 다 후보는 빠지진 않는다. 어쨌든 민주당의 후보고 그쵸. 조국 후보는 이제 3당 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민주당 민주진영 지지층 내에 양상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직면해야 돼요. 뭐랄까 전통적 민주당 세력의 어떤 중력이 이렇게 강하구나. 참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일종의 신주류가 됐음에도 참 이제 뭐 소수 아닌 소수 다수파를 점하지 못하는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그 똑같은 생각을 사실 조국 후보 지지자도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 민주당 빨은 정말 두텁구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은 이제 원래 줄이었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빼앗긴들에도 지금 봄이 온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이럴수록 끝까지 단일화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국 후보가 자진 사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진 사퇴론의 그 주창자긴 한데. 근데 안 할 것 같네요. 근데 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또? 왜냐면 그러니까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도 했으면 말을 좋겠다는 자주 거야. 바꾸니까 안 믿을 했으면 수가 좋겠다요. 없죠.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조국이라는 민주당의 어떤 알턴이 일종의 흑역사일 수도 있고요. 그 표창장 하나 때문에 4년 받은 줄 알았다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 네. 그걸 좀 정리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굳건히 끝까지 완주 단일화 없이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변화를 우리가 겪을 때 진통이 없는 변화는 없죠. 과거에 동교동계에서 유시민 장관님이 소속된 당시 친노들, 그게 이제 친문 패권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친문들로 넘어오는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에 뭐 권노갑 고문님 앞에서 막 다 물러가라고 동교동계 물러가라고 얘기도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유시민 장관님도 DJ 하야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유시민 하야해라 이런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안 해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 그만해라 이런 얘기도 안 해요. 물론 비시민 시절. 물론 이제 본인의 말을 자꾸 안 지키니까 그런 것만 좀 비판을 할 뿐인데 결론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어가고자 하는 저 변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지금 어렵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었고 민주당 바깥에 있는 중도와 중도보수와 합리보수는 이재명 대통령 너무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근데 정작 어디가 어렵냐? 민주당 내부가 저렇게 기득권화돼 있고 저렇게 어려워서 이재명 대통령 발목을 저 무게추로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조국과 김용남 저 표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이호철 전 수석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민주당원이야. 근데 나 대놓고 조국 지지할 거야. 나 징계해. 징계할 테면 징계해봐. 라고 누구한테 따지는 겁니까? 저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따지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내부에서 흔들고 있는 것이 숫자로도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석관 평론가님과 마찬가지로 이거 드랍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네. 드랍을 하면 딱 하나. 그냥 조국이 드랍하라고 하세요. 그건 본인의 선택입니다. 드랍하고 합당 안 받아주면 됩니다. 제일 좋아요. 그게 제일 좋다고 보고. 단일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김용남 후보는요. 민주당의 후보면서 집권 여당의 후보고요. 중도 확장과 중도 보수 확장이 가장 가능한 후보입니다. 지금 유희동 후보가 저렇게 못 치고 나오는 거 뭐냐? 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찍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누가 흡수하느냐?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흡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중도 실용이라는 것을 정책적으로만 외쳤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단으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그 행보가 옳았다라는 걸 확인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남 후보가 어제도 막 비 맞으면서 우비 쓰고 막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던데 끝까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뛰어야 된다. 이거는 김용남의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선거고 많은 국민들에게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주기는 아주 중요한 선거다. 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저도 이번 선거를 보면서 혹시 조국 후보가 너무 김용남 후보를 공격 안 하면 또 단일화 무드와 합당 무드로 갈까봐 걱정도 했어요. 우린 그런 얘기 했잖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의 진짜 뭐 개패듯이 펴려고 막 거의 달려들고 늑구 있는 수준으로 거예요. 물더라고. 그러니까 늑구 수준으로 정치 늑구 수준으로 지금 진짜. 물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향후 합당에 안 좋은 지금 무브가 계속 나온 거야. 예. 이렇게 싸워놓고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받아요? 명분이 생기는 거야 반대도. 뭐 다 같이 함께하자 이게 되겠어 이래서? 그리고 김어준 씨나 최욱 씨가 헤비 스피커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연 3일 정청래 조국, 유시민까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저분들도 지금 상황을 굉장히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시민을 투입한다? 그게 지지층에게는 결집이지만요. 중도 이후에 계신 분들에게는 역효과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이 가장 강력한 수단을 연 3일 쓴다는 것은 네. 저들이 지금 위기를 직감하고 있다라는 반증이니까 우리 뉴제임스 시청자분들 여유를 가지시면서 우리는 중도 실용만 외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것만 실용. 외치면 됩니다. 지금 김용남 중도 실용. 후보의 승리 그리고 압도적인 어떤 승리를 위해서는 중도 실용에 대한 키워드를 던졌고 어떤 걸 던지시겠어요? 그거예요. 이석현. 우리 뭐 한 아, 얘기 이석현. 똑같이. 유능한 이재명 시대 두 개만 외치면 돼요. 유능한 이재명 시대. 중도 실용과 중도 보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관성을 깨는 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런 이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고 신기해. 그리고 민주당 변화라라는 메시지도 내야 됩니다. 그럼. 왜? 민주당이 지금 변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도 당청 갈등이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뭐 다른 내용 지원했습니까? 아니, 당청이 삐그덕거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 입장에서 우리가 늘 당을 비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 메시지까지 전 이번에 평택의 유권자분들이 한번 저는 선택을 해주실 거다. 아하. 국민을 믿고 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저는 뭐 부탁 아닌 당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쪽과 싸울 땐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확장하는 거죠. 한 명 한 명을 설득해 나가고 맞습니다. 그러려면요 덜 우악스러워야 되고요. 덜 징그러워야 돼요. 또 유쾌해야 돼. 유쾌하고 맞아요. 경쾌하고. 막 얼굴 막 붉히면서 막 쟤네는 뭐 역사의 죄인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편이 안 되죠. 육회, 상쾌, 통쾌, 경쾌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쾌 이래가지고. 막판에 좀 육회, 집중력이- 상쾌, 통쾌, 경쾌 뭐 이렇게. 상쾌는 뭐야? 상쾌, 상쾌. 아 상쾌. 아 예. 막판에 육회, 재미가 없네 상쾌. 얘가 오늘. 아까 개웃겼는데. 아 요거 사쾌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사쾌? 한 분 정도. 난 석회라는 줄 알고. 나는 뭐 친일파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지 마라 진짜. 네, 좋습니다.